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열이라는 에너지의 형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에 열과 가장 관련된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할까 생각해 봤더니 온도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온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정의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차갑다, 어떤 물체가 뜨겁다 라는 걸 이건 이거보다 덜 차갑고 이건 이거보다 더 차갑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확한 수치를 좀 얘기하자 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 정도로 차갑습니다. 이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그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온도라는 게 어떠한 단위로 나타내는가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단위는요, 섭씨, 도씨 있죠? 섭씨 온도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우리가 켈빈 온도,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섭씨 온도 그리고 켈빈 온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물체가 있어요. 자, 뜨거운 물이 있고요, 찬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입자의 관점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뜨겁다는 거,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다는 건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그러면 찬 물은요, 어떤 상태요? 입자의 운동이 조금 둔한 상태, 즉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다소 가까운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두 물체를요, 접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뜨거운 물체, 즉 에너지가 많은 상태는요, 사방으로 운동하다가 바로 찬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와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렇게 전달되는 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열이라는 개념은 에너지의 관점에서의 열이었던 거예요. 자, 열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자, 두 물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게 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라는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열이 이동하는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막 열이 막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크게 세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사람이요, 거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따뜻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뭔가 그 안에 고구마 같은 거 구워 먹으려고 선생님이 기다란 막대기로 막 휘휘 저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막대기가요, 쇠막대기였던 거예요. 그럼 쇠막대기는 어떤가요? 맞아요. 점점 달궈져서 언젠가 선생님 손끝으로 열이 전달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쇠막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의 전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쇠막대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지금 고체니까요,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입자라고 하면 선생님 열을 받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입자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따닥따닥따닥 고체 형태로 붙어있는 입자들이 열을 전달 하게 되는 거죠. 열을 전달해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니까요. 됐나요?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열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모닥불 앞에. 근데 가만히 있어도요, 뭔가 공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하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자, 모닥불을 감싸고 있는 주위에 공기를 데우게 되겠죠. 공기를 데우면 공기도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 가까이로 온 것이겠죠? 즉,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움직여서 열을 전달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형태를 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대류라는 건 입자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전도와 다른 건, 전도는 입자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입자가 움직이지는 않는 반면 대류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류의 경우에는 액체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둘 다 입자가 열을 전달해줘요. 전도는 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대류는 입자가 움직인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 하나, 열이요 직접 이동하기도 해요. 다른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즉 입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이라는 것이요 직접 이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닥불 앞에 쓰면 공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이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바로 오는 열, 어떤 물질의 도움 하나 없어도, 물질 자체가 없어도 열이라는 것이 그냥 전달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요 바로 복사의 형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태양빛 같은 거 생각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복사가 바로 태양이라는 빛은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바로 에너지로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의 이동 방식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전도, 대류, 복사. 전도와 대류는 입자로 전달을 해주고, 복사의 경우에는요 입자의 도움 없이도 열이 이동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의 온도를 보온하고 싶어요. 차갑게든 뜨겁게든 보온. 딱 그 온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이 이동되는 걸 차단하면 되겠죠. 그 말은 전도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대류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복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단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도 같은 경우에 또 대류 같은 경우에는 입자에 의해서 이동하니까 입자를 없애면 전도와 대류는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됐나요? 복사 같은 경우에는 열이 직접 오는 건데 입자를 없앤다고 복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렇죠, 이 빛 자체를 반사시키는 형태, 차단하는 형태로 단열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먼저 열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형태라는 거, 그리고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전도, 대류, 복사, 그 방법들을 잘 이해하신 후에 단열이라는 것도 연결지어서 우리 친구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